CT와 조영술의 차이는, 조영술은 직접적으로 그 관상동맥까지 그 카테터가 들어가는 침습적인 검사인 반면에 CT는 간단하게 사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CT의 제일 큰 장점이란 말이야. 반대로 조영술의 장점이자 조영술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혈관이 막혔으면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조영술이란 거는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하는 거고 CT는 진단에만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지.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심장 CT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심장도 CT를 많이 촬영하나요? 심장 CT는 사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할게. 심장은 움직이는 장기야. 핸드폰 카메라로 움직이는 물체를 찍었을 때를 상상을 해보자고. 움직이고 있는 걸 핸드폰 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렇게 북 하고 번져서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CT라는 도구로는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을 찍었을 때 과연 심장이 깨끗하고 이쁘게 나오느냐 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심장 CT를 찍을 수가 없었어. 심장 CT를 찍을 수 있게 된 거는 길어봤자 한 20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장이 1초에 한 번 뛰게 되는데 이 한 번 뛰는 것보다 더 빨리 찍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심장 CT라는 것들이 찍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심장 CT의 기술은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CT 중에 저사양을 가진 CT는 심장을 찍을 수 없는 CT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폐CT를 찍어도 심장은 보이지 않을까요? 심장은 보이지. 하지만 심장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게 우선 결론적인 답인데, 우리가 펫CT를 찍으면 심장은 무조건 포함은 돼.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심장은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펫CT를 찍었을 때 심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환자분들도 나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펫CT 찍고 저 심장은 괜찮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심장은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펫CT로 단순하게 찍으면 평가에 제한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심장 CT의 정확한 명칭은 관상동맥 CT야. 그런데 관상동맥은 아주 얇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어서 이 혈관을 보려면 관상동맥을 딱 집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면은 고도의 기술로 확대를 해서 찍는 게 필요해서 단순하게 관상동맥이 펫CT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펫CT를 가지고 심장을 제대로 볼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원장님, 그럼 관상동맥 CT는 왜 찍고 관상동맥은 왜 평가를 해야 되나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편에서도 그렇고 심장은 자기 혼자 뛰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 혼자 뛰려면 얘도 영양분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뛰는데, 이 영양 공급을 해주는 이 길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사진을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 이 사진에서 보면은 심장이 있고 심장 주변으로 가느다란 호수 같은 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심장에는 3개의 관상동맥이 있고 이 관상동맥 3개가 전체 심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심장 안에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고,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이 결국 죽어버리는 결과를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관상동맥이 시원찮은 걸 협심증, 그리고 이 관상동맥이 아예 일을 못해서 막혀버린 걸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심근경색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관상동맥을 평가할 수 있는 CT를 관상동맥 CT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심장 CT는 어떻게 관상동맥을 평가할 수 있는지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을 해봐줄게. 왼쪽에 정상 사진과 오른쪽에 좁아진 사진을 보면은 이 부분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를 명확히 볼 수 있단 말이야. 이처럼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를 보는데 아주 유용한 검사 방법이 혈관 CT다 라는 거를 첫 번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있고, 두 번째는 좁아진 것 외에 이 혈관의 기형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에 기형이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게 관상동맥 CT의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 관상동맥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수술을 하려면 혈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상동맥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수술 전 혈관 모양을 보기 위해서 우선 관상동맥 CT를 찍고 있어. 원장님, 그럼 저번 시간에 말씀해주신 관상동맥 조영술과 관상동맥 CT를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국 우리가 관상동맥 CT와 조영술은 보려고 하는 혈관은 똑같아. 계속 얘기했던 관상동맥이란 것이 막혔는지 좁아졌는지 멀쩡한지 보기 위한 목적은 똑같은데, CT와 조영술의 차이는, 조영술은 직접적으로 그 관상동맥까지 그 카테터가 들어가는 침습적인 검사인 반면에 CT는 간단하게 사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CT의 제일 큰 장점이란 말이야. 반대로 조영술의 장점이자 조영술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혈관이 막혔으면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조영술이란 거는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하는 거고 CT는 진단에만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혈관이 좁아진 거에 대한 정확도 및 치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조영술이 가진 장점이 되겠고, 우선적으로 진단과 내 혈관이 좁아진 거를 먼저 보기 위한 거에 있어서는 CT가 간편도가 높기 때문에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거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실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한다면은 조영술을 하기 전에 혈관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을 갖고 어느 정도로 좁아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심장 CT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원장님,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심장도 MRI를 촬영하나요? 물론 심장 MRI도 당연히 찍지. 하지만 아주 심장 MRI를 찍는 케이스는 되게 극히 드문 케이스여서, 실질적으로 심장의 근육인 심근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심장 근육이 죽었는지 이런 아주 극소수의 목적만을 가지고 심장 MRI를 찍기는 하지만 굉장히 케이스도 적고 많이 찍지는 않는 검사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원장님, 그럼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은 우리 이제 심장 CT, 관상동맥 C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관상동맥 CT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검사 방법입니다. 우선 이 검사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많이 주장하는 이 검사의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나 이상소견이 가진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검사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의 계열의 문제나 이상소견이 있을 때는 관상동맥 CT를 심장 조영술 전에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